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톡 이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, 예, 뭐 이른바 이제 그 매달 어떤 현금 월세, 그렇죠. 쉽게 말하면 월세가 좀 나오는 부동산, 뭐 대표적인 게 상가, 오피스텔, 뭐 빌딩, 뭐 이런 상품들이 될 텐데, 2018년 새에 아무래도 좀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좀 악재가 많습니다. 소위 얘기하는 금리가 이제 올랐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계속 뭐 한두 차례, 두세 차례 추가 상승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, 거기에 RTI라고 해서 이제 임대료 이자 상환 비율. 예.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월세를 못 받으면, 그러니까 월세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못 받나요? 그렇죠. 대출이 그러니까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가? 그렇죠. 그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. 결과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예,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, 자, 원장님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좀 우선 한번 좀 흐름,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좀 기상도라고 할까요? 네, 이걸 그렇죠. 좀 한번 뭐 어떤 변수 내지는 이런 걸 좀 종합해서 한번. 네, 지금 뭐 유행커께서 말씀하신 대로,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도 좀 빨간불이 켜졌다, 그렇게 볼 수 있죠. 사실 2017년 한 해는 수익형 부동산이 좋았잖아요. 상가, 오피스텔, 또 소형 아파트, 뭐 서비스 레지던스, 이런 다양한 상품이 나왔죠.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, 2018년은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 같죠. 그러니까 우선 금리가 올랐고, 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도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죠. 여기 뭐 신 DTI에다가 또 RTI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하나는 2018년도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,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2018년 이후에는 수익형 부동산도 수익률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제 위험률을 어떻게 좀 최소화할 것인가, 이 부분의 중요도가 좀 더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, 수익형 부동산도 그동안 이제 대출이 뭐 거의 50%를 하는 사람도 꽤 많았는데, 이제는 대출 받기도 이제 어려워졌지만 적어도 가격의 70% 정도는 내 자금을 가지고, 자기 자금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해졌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가 오르고 또 대출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률도 낮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4 내지 5 내지 6 이렇게 되었었는데, 그래서 저는 상품적으로 본다면,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 관리, 위험률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서울 지역의 소형 아파트가, 소형 주택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매김할 거다. 이거는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수요가 좀 안정적이고,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.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 4, 5년간 오피스텔이나 뭐 이렇게 분양형 호텔, 이렇게 유사한 주거, 이런 다양한 주거 상품이 약 300만 가구가 공급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. 이것들이 이제 2019년까지 계속해서 입주가 일어날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또 나옵니다만, 우리가 이전 시간에 검토했었던 지역 선택이 몹시 중요하죠. 그러니까 지역도 이제 서울과 교수님 말씀대로 부산과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심권이냐 외곽이냐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성장 도시, 성장 지역, 그러니까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가, 아까 인프라 중에는 이제 산업적인 이런 측면, 특히 그 서비스 산업 이런 쪽에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걸 고려해서 철저하게 성장 지역인지 비성장 지역인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도 저는 이제 땅값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, 임대 수익률만 보아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나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고, 이거는 일반인이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, 저는 그래야 임대 수익률만 높게 쫓아가다 보면 임대 수익률은 얻을 수 있어요, 현실적으로. 그러나 결국
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5년이나 10년 후에 팔려고 내놓으면 건물의 감가 상각으로 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건 상가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벌어놓은 사실 월세가 다 날아가는 거죠. 날아갈 수 있죠.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미래 신도시 상가 같은 게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땅집거에서도 그게 나왔잖아요.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양받은 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. 상가 투자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옥석을 구분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뭐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게 이게 뭐 경제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겁니다. 이럴 경우는 이제 경제 불안 같은 것들이 금리 인상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.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센 편이라서 뭐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바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는 좀 살펴보자 라고 볼 수 있고 신중하게 접근을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게 신중하게. 그 대신 뭐 아주 좋은 지역들 그 지역들은 최근에 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. 제 주변에서도 20-30억 주고 하나 사가지고 지금 100억이 넘는다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. 그것들이 대부분이 꼬마 빌딩.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들인데 이제 지금 막차를 타서 들어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,500가 다 올랐습니다. 한 5년 뭐 한 10년 사이에 그렇게 오른 것들을 과연 지금 또 가서 할 수 있겠느냐. 그리고 뭐 새로운 대출 규제도 있고 해서 접근이 좀 어려운 시장이다. 그리고 그건 좀 흘러가게 놔두자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뭐 소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낮습니다. 주택 사업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수익률이 레버리지를 아무리 하더라도 수익률이 한 2% 3%대예요. 그 수익률 보고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물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는, 자제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실물을 좀 자제하면은 그냥 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.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그냥 주먹구구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433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한 100만 달러, 한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한 40%는 부동산 같은 거, 30%는 주식 채권, 나머지 30%는 이제 현금성 자산 이런 건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주식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의 투자를 간접 투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.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다라고. 펀드나 리츠 말씀. 예.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리츠가 옛날보다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 한 6%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익 같은 것들도 그 자본 이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츠 같은 것들도 꽤 괜찮은 사업이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넣어놓는 게 좋다. 근데 잠깐 하나 투자했다가 쫄딱 나가는 게 아니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건물도 있고 뭐 우리는 없지만 뭐 호텔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큰 영향은 안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있고, 그다음 나이가 드신 분이면서 지방이다. 그러면은 영목이지 제도 그는 꼭 한번 연금형으로 이렇게 받는 게 그것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또 더 오래 사시면은 사는 만큼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에요. 오래 사시면. 예, 그렇죠. 제가 이제 모두에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좀 저는 가입 안 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보다는 높다. 그 대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률은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더 오래 살면은 뭐 더 많은 보장을 해주니까 이런 상품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.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두 가지 좀, 왜냐하면 약간 이제 주의가 요망된다. 예. 이제 수익률보다는 이제 위험 관리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지금 얘기가 모아지잖아요. 예.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그렇게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, 그러나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또 부동산 경기가 이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이제 뭐 금리에다가 대출 규제에다가 이렇게 겹쳐 있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렇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제 투자를 피할 것인가,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은 이제 우리가 부동자금 중에서 이게 주식이나 채권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기는 그 자금의 성격이 좀 달라요.
그런 면에서 여전히 부동산 주변에 좀 대기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피스텔이나 그러니까 좀 작고 가벼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런 부동산들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.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과거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결국은 옥석 구분이죠. 그러니까 알짜 부동산. 저는 이거 슈퍼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잘 고르는. 그 우리가 이제 땅 짓거나 집톡을 보면 이게 나와요.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많이 알렸죠. 우리가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. 이게 지금 뭐 땅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지도가 쭉 나왔는데 이게 성장 지역인지 비성장 지역인지 고령화 지역인지 비고령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좋거든요. 서울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연수구만 비고령 성장 지역으로 고성장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아까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도 또 아파트를 살 때도 지역을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. 매우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라든지 참고 기준이 될 수가 있죠. 네, 그 도시재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도시재생은 좀 조심해서 꺼내야 됩니다. 세계적으로 봐서 이제 대도시에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성공을 많이 하는데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무지 낮습니다. 한 10%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또 외부에서 강의하고 할 때는 도시재생 지역이다 지방에 그러면 국가에서 공인한 망가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일본이라든가 유럽, 미국 선진국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과연 많은가?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대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서울 지역이라든가 뭐 대도시, 지방 중심 도시 이런 지역들은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지역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좀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하고 재테크 하시는데 고급 정보죠. 고급 정보. 예, 맞습니다. 제가 고급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. 제 방송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이런 고급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